10월 말 경기도 북부의 한 연합훈련장에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일주일간 이어진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의 마지막 사격훈련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사격장 뒤편 집결지에는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과 미군 특수부대 병사들이 각각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고, 그 앞에서는 양측 지휘관들이 마지막 평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소속 박진호 중사는 한국 측 팀의 두 번째 줄 한가운데에 서서 미군 지휘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진호는 키가 170cm 정도로 특전사 대원치고는 특별히 크거나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그는 언뜻 보면 평범한 체격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팔뚝과 손등에 도드라진 근육과 힘줄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군 측 지휘관은 통역관을 통해 일주일간의 훈련 성과를 요약하며 특히 한국 특전사팀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술 기동 시 팀워크가 탁월했다는 점, 사격 훈련에서 목표 달성률이 우수했다는 점, 그리고 야간 침투 훈련에서 보여준 조용하고 신속한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한국군 대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는 표정에 변화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한국 측 팀의 부팀장 역할을 맡아 후임들을 이끌어야 했고 미군 병사들 앞에서 한국 특전사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첫날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군 체격이 작다는 농담이 오갔을 때 진호는 말없이 훈련으로 답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결국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양측 지휘관이 악수를 나눴고 곧이어 각 팀의 선임들끼리도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땀 흘리고 밤샘 훈련을 버텨낸 동료들이었고 이제 공식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저녁 뒤풀이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비 정리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오늘 저녁 7시에 훈련장 뒤편 야외 공간에서 바비큐 파티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도록. 한국 측 팀장인 상사가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원들은 충성하고 답하며 각자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도 자신의 소총과 탄창 주머니, 헬멧과 조끼를 점검하며 천천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옆에서 후임 하사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중사님, 미군들이 우리 훈련 보고 진짜 놀란 것 같던데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 일 한 거지. 그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처음엔 우릴 좀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진호는 장비를 메고 일어서며 후임을 바라봤습니다. 무시당했으면 더 잘하면 되는 거야. 말로 따지는 거 아니고. 그 말에 하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의 성격을 잘 아는 후임이었습니다. 진호는 평소 말이 적고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지만 일단 무언가를 시작하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해냈고 부대 안에서는 그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5시쯤 대원들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식 훈련이 끝난 만큼 편한 복장이 허용되었고 저녁 뒤풀이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진호는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그는 옷을 입으니 더욱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그가 특전사 중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훈련장 뒤편의 넓은 야외 공간에는 이미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커다란 바비큐 그릴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미군 측에서 준비한 소시지와 립, 그리고 한국 측에서 가져온 삼겹살과 소주, 맥주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양측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던 분위기도 음식과 술이 돌기 시작하자 금세 풀렸습니다. 진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테이블 한쪽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대체로 체격이 크고 목소리도 컸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한국군 대원들도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관들이 이곳저곳을 오가며 대화를 연결해 주었고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돌리며 서로 소통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진호는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기를 씹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고 그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자리의 후임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호는 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부딪힌 뒤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고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진호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맥주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훈련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편안한 저녁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야외 파티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한두 잔씩 돌아가고 고기가 계속 구워지면서 양측 병사들 사이의 거리감도 많이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한국 소주를 신기해하며 작은 잔으로 원샷하는 문화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군 대원들은 미군들이 가져온 버번 위스키를 조금씩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호는 여전히 테이블 한쪽에 앉아 동료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떠들거나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후임들이 미군 병사들과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작게 웃음 짓기도 했지만 자신은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맥주캔을 천천히 비우며 편안한 저녁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파티장 반대편 테이블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돌려보니 미군 병사 몇 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금발의 백인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체격이 훨씬 큰 흑인 병사였습니다. 금발 병사가 힘을 주며 버티고 있었지만 곧 흑인 병사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손등이 테이블에 닿았습니다. 우와! 주변에서 박수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긴 흑인 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들어 올리며 승리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상병이었고 나이는 2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체중은 100kg이 훨씬 넘어 보였으며 반팔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팔뚝은 보통 사람의 허벅지만큼 굵었습니다. 어깨는 넓고 두꺼웠으며 전체적으로 힘이 넘치는 체격이었습니다. 마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짓했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누가 나와보겠냐? 통역관이 그의 말을 한국어로 전달하지 않아도 그의 몸짓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미군 병사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자리에 앉았고 다시 팔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는 상대방의 팔을 천천히 눌러 테이블에 붙였고 주변에서는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군 대원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다가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기 좀 보십시오. 저 사람 진짜 크지 않습니까? 진호는 고개를 들어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체격이었습니다. 특전사에도 몸이 큰 대원들이 많았지만 마크처럼 순수하게 덩치만으로 압도하는 스타일은 드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그를 관찰하다가 다시 맥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크긴 하네.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힘이 단순히 체격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 입대한 이후 그는 각종 체력 훈련과 근력 훈련을 거치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해 왔고 부대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팔씨름 대회에서는 늘 결승에 올랐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체중도 75kg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목과 전완근 그리고 어깨와 등에 집중된 힘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사실을 굳이 말로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실력은 필요할 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상대를 바꿔가며 팔씨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결에서도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했고 이제 주변 병사들은 그를 오늘 밤의 챔피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그의 팔씨름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고 마크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 진짜 세다. 체급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한국군 대원들 사이에서도 마크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몇몇은 직접 가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고 마크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밝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였으며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타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결이 끝난 후 마크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음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군 병사들도 함께 구경하던 다른 나라 병사들도 모두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며 웃기만 했습니다. 마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주변에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전자가 없나? 그럼 내가 오늘 밤 최강자인 건가?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달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마크는 팔을 뻗어 근육을 자랑하듯 힘을 주었고 주변 병사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진호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 하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됐어. 그냥 보는 게 편해. 아, 중사님이 나가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기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굳이 힘자랑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훈련은 훈련이고 놀이는 놀이였습니다. 마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제스처를 취하며 주변 병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고 분위기는 여전히 즐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도 힘이면 실제로 대단한 것이 맞았습니다. 파티는 계속 이어졌고 팔씨름 이벤트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파티장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술과 음식이 계속 돌았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크 상병은 여전히 팔씨름 테이블 근처에 서서 주변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연승으로 기분이 한껏 고조된 상태였고 맥주를 한 캔 더 따서 단숨에 반쯤 비웠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최강이다. 마크가 크게 외치자 주변 미군 병사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농담을 던졌고 마크는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성격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그의 장난기는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한국군 대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체격이 미군 병사들에 비해 작았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봐, 한국 친구들, 누가 한번 나와봐.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명랑했습니다. 통역관이 근처에 있지 않았지만 마크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그가 팔씨름 대결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 몇 명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박진호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맥주캔을 손에 든 채 마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손짓을 하며 한국군 대원들을 불렀고 주변 미군 병사들도 그 광경을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가벼웠고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군 하사 하나가 일어서서 마크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사양한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손짓했습니다. 왜? 무서워? 괜찮아. 다치지 않게 조심할게. 마크의 말에 주변 미군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선의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군 대원들이 자신들보다 체격이 작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사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로 돌아왔고 동료들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하자.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한다. 진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체급 차이가 너무 크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기기 어려운 것이 팔씨름이었고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군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들, 정말 아무도 안 나올 거야? 이번에는 통역관이 근처로 다가와 그의 말을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꼬마들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한국군 대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꼬마라니 좀 그렇네요. 한 하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하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크는 분위기를 더 띄우려는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군은 훈련은 잘하던데 힘은 좀 약한가 봐? 아니면 그냥 조심스러운 거야? 이번에는 한국군 대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이들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훈련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힘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맥주캔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하사가 진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 사람 좀 제대로 혼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전체, 특히 특전사를 깎아내리는 뉘앙스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한 부대와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크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나와? 그럼 한국 특전사도 별거 아니네. 그 말이 통역되는 순간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듯 몸을 움직였지만 선임들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조용히 앉아있던 박진호 중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 옆에 있던 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사님.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나서는 것을 싫어했고 괜한 시비는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크의 말은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섰고 한국 특전사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진호는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맥주캔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대원들이 그를 바라봤고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나가시는 겁니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판 정도는 괜찮겠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 한국군 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걱정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사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잠깐만요. 저 사람 체격 보십시오. 저건 좀. 진호는 고개를 돌려 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 판만 하고 올게. 하지만 체급 차이가 체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야. 진호의 말에 하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호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고 특히 부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사는 천천히 손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하사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사님, 괜히 나섰다가 지시면 더 곤란해집니다. 저 사람 덩치 좀 보십시오. 진호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상대의 체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분명히 강했고 체중과 근육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승산이 높지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될 일상적인 훈련들, 그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작은 이벤트들. 특전사 부대 안에서 팔씨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체력과 근력을 자랑하는 대원들이 모여 자존심을 건 대결을 벌였고 진호는 그 대결에서 늘 결승에 올랐습니다.
체중 구분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급 결승전에서 그는 자신보다 20kg 이상 무거운 대원들을 상대로도 승리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한 근력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의 각도 조절, 상대 힘의 방향을 읽는 감각, 그리고 온몸의 힘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기술. 오랜 시간 연마한 그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체격 차이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그냥 해보는 거야. 진호의 담담한 목소리에 주변 대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진호와 오래 함께 근무한 선임 하사 하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는 모르겠지만 중사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알잖아. 그래도 저 미군은 두고 봐. 재밌을 거야. 그 말에 일부 대원들의 얼굴에 희미한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부대에서 진호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 부대 창설 기념일 행사에서 열린 팔씨름 대회 그날 진호는 결승에서 부대 내 최고 파워를 자랑하던 상사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 상사는 체중이 95kg에 달했고 벤치프레스를 140kg 이상 드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단 3초 만에 그를 이겼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차분했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긴장하거나 흥분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군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진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기셨으면. 중사님 믿어야지. 멀리서 미군 병사들이 진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미와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의 체격을 본 그들은 이것이 진지한 대결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크는 진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 드디어 누가 나왔네. 환영해. 주변 미군 병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가벼웠고 그들은 이것을 재미있는 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고 다른 이들은 테이블 주변으로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진호는 팔씨름 테이블 바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의 거대한 체격은 조명 아래에서 더욱 압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어깨 너비만 해도 진호보다 한 뼘은 더 넓어 보였고 팔뚝 둘레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근육을 풀고 있었고 호흡은 깊고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통역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마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테이블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좋아, 그럼 앉자고. 두 사람은 천천히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파티장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점차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팔씨름 테이블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의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크도 반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체격 차이는 앉아서도 명확했습니다. 마크의 상체는 진호보다 훨씬 크고 넓었으며 그가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자 테이블이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오른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다가올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자 주변 병사들이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은 뒤쪽에서 목을 빼고 상황을 지켜봤고 미군 병사들은 테이블 바로 옆까지 다가와 원형으로 둘러섰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올려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이들도 하나둘 카메라를 켰습니다. 파티장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는 테이블에 앉아 오른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팔은 전투복을 벗고 긴팔 티셔츠를 입은 상태였지만 소매 사이로 드러난 전완근의 형태가 또렷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근육은 가늘지만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팔의 둘레나 길이는 마크에 비하면 확실히 작아 보였습니다. 마크도 자신의 오른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팔뚝은 진호의 팔뚝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굵었고 이두근과 삼두근의 볼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은 그의 팔은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피부 아래로 힘줄과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해도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체격이었습니다. 두 팔이 나란히 놓이자 체격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몇몇 병사들이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이 대결의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한국 군인 용감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체급이 너무 차이나지 않나? 그러게. 마크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한국군 대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지켜보던 하사 하나가 옆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저 체격 차이는 좀. 중사님을 믿어야지. 그래도 부대에서 최강인데. 그래도 저 미군은 진짜 크지 않습니까? 긴장과 걱정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호를 보며 웃으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친구. 정말 괜찮겠어? 솔직히 말해서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나도 조절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칠 수도 있어. 통역관이 마크의 말을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놀러 나온 자리니까요. 통역관이 진호의 말을 영어로 전달하자 마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조심해. 아프면 바로 말해. 마크의 배려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장난을 좋아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즐기는 타입이었습니다. 앞서 한국군을 꼬마라고 부르거나 힘이 약하다고 말한 것도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그도 이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통역 장교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자, 팔씨름 규칙은 간단합니다. 손을 맞잡고 제가 시작 신호를 주면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손등이 테이블에 닿으면 승부가 결정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고 진호도 짧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통역 장교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두 사람에게 손을 맞잡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컸습니다. 손바닥이 넓고 두꺼웠으며 손가락도 굵고 길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체격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마크의 손과 맞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크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마크의 손이 진호의 손을 거의 감싸다시피 했고 악력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대의 손을 잡으며 마크의 힘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악력의 강도, 손목의 각도, 팔의 긴장 상태. 진호는 짧은 순간 동안 상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크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악력 자체가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였고 팔의 근육량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호는 상대의 약점도 파악했습니다. 마크는 순수한 근력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손목을 고정하고 체중과 팔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파워형 팔씨름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고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손목 각도를 조절하는 세밀함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을 순수한 힘으로 압도해왔기 때문에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호는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팔꿈치를 테이블에 단단히 고정하고 어깨와 등 근육에 미리 긴장을 주었습니다. 팔씨름은 팔만 쓰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전신의 힘을 한 점에 모으는 것이 핵심이었고 진호는 그것을 오랜 시간 연습해왔습니다. 마크도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는 상체를 크게 앞으로 숙이고 왼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체중을 실어 밀어붙일 준비를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두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미군 병사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통역 장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이 제대로 맞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팔꿈치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 그 한마디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진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근육에 힘이 들어갔고 손과 팔, 어깨가 단단하게 긴장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힘을 손목 하나에 집중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순간, 시작 신호뿐이었습니다. 통역 장교의 손이 아래로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역 장교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바라봤고 휴대폰 카메라의 빨간 녹화 표시 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였습니다. 마크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박진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마크는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앞으로 실으며
상대를 서서히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급하게 힘을 쓰면 오히려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져가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꺾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두근과 삼두근이 부풀어 올랐고 어깨와 가슴 근육이 긴장하며 티셔츠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살짝 힘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진호의 팔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도가 서서히 마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마크. 역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진호는 상대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쓰는지, 어느 근육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지, 균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호는 상대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진 지 약 1초가 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호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폭발이었습니다. 진호는 온몸의 힘을 단 한 점, 손목에 집중시켰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다리에 힘을 끌어올렸고 코어 근육을 수축시켜 상체에 힘을 전달했습니다. 등과 어깨, 팔의 모든 근육이 일제히 발화하듯 폭발했고 그 힘은 전완근을 거쳐 손목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진호는 손목을 안쪽으로 꺾으며 마크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손목 각도가 변하는 순간 마크가 의존하던 힘의 방향이 틀어졌고 그의 팔은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전신에 힘을 실어단 한 번의 강력한 동작으로 마크의 팔을 테이블로 내리꽂았습니다. 쿵! 마크의 손등이 테이블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진 지 채 2초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은 여전히 마크의 손을 테이블에 단단히 누르고 있었고 마크의 팔은 완전히 꺾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크가 천천히 상대를 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히듯 승부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테이블을 바라봤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던 사람들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군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중사님이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긴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몇몇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 뭐 본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손등이 테이블에 붙어 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천천히 힘을 올리고 있었고 상대가 조금씩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힘이 쏟아져 들어왔고 손목이 꺾이더니 팔 전체가 순식간에 테이블로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마크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환호하거나 주먹을 쥐어 보이는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적은 약 3초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한국군 대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하사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중사님, 대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초 만에. 역시 중사님이십니다. 놀랍게도 미군 병사들도 함께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곧 그들은 지금 막 목격한 것이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격이나 근육량과는 관계없이 순수한 기술과 힘으로 승리한 순간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뭐 본 거야? 리플레이 봐야겠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던 병사들이 즉시 화면을 되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해도 진호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순간 팔 전체가 아래로 눌리는 동작이 마치 한 프레임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마크는 오랜 시간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고 팔씨름에서 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체격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마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크는 진호 앞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내가 정말 강하다. 존경한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달했고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 주변에서 다시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모두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인정하는 박수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박수였습니다. 마크는 악수를 놓고 주변 미군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내 형님이야. 그의 말에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환호했고 누군가 형님, 형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밝아졌고 긴장했던 공기는 따뜻한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진호는 그 광경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크의 형님 선언 이후 팔씨름 테이블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벤트처럼 시작되었던 팔씨름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한국군 대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크는 진호와 악수를 나눈 후에도 그의 손을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호의 손을 잡은 채 주변 미군 병사들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체격은 나보다 작아 보여도 진짜 실력은 나보다 훨씬 위야.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의 말에 주변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진호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고 다른 이들은 리스펙트를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 한국군을 꼬마들이라고 불렀던 그 가벼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크는 진호의 손을 놓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체격 차이 때문에 마크가 조금 허리를 숙여야 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달했고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진호, 박진호, 진호, 좋아, 기억할게. 나는 마크 존슨이야. 마크는 진호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 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술과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고맙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통역되자 주변 병사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고 미군 병사들도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사진 찍자 고 외쳤고 곧 여러 명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호, 마크, 같이 사진 한 장 찍어. 마크는 웃으며 진호의 어깨를 감쪽같이 감싸 안았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마크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섰고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 그들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군 대원 몇 명이 왼쪽에, 미군 병사들이 오른쪽에 서서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마크는 한 손으로 진호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호는 평소처럼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속에 저장될 이미지였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한국군 대원들이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고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호와 오래 함께 근무한 선임 하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위상을 제대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하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 미군들, 이제 우리 한국군 절대 무시 못할 겁니다. 당연하죠. 중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진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 상대가 방심한 거야. 아닙니다. 저희는 다 봤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후임 하사 하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도 중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진호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돼. 특별한 건 없어.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대원들은 진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진호를 존경했고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마크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마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마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처음엔 내가 천천히 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힘이 쏟아졌어. 손목이 꺾이더니 팔 전체가 순식간에 눌려버렸지. 저항할 틈도 없었어. 정말 그 작은 체격에서 그런 힘이? 체격이 전부가 아니야. 기술이 있었어.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했고 나는 순수하게 힘으로만 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내 힘의 방향을 읽고 약점을 찾아낸 거야. 마크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좋아.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
그리고 저 사람은 실력으로 이긴 거야. 존중받을 만하지. 그의 말에 동료들도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진호 쪽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고 진호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파티는 다시 이어졌지만 이제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 사이의 벽이 많이 허물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양쪽 병사들이 서로 테이블을 오가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통역관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대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소주를 미군 병사에게 권했고 미군 병사는 웃으며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한국군 대원도 미군이 건넨 맥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진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맥주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마크가 다른 미군 병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국군 대원들도 각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모두가 편안하게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하사가 진호에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잔 받으십시오. 진호는 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부딪힌 뒤 마셨습니다. 술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고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과 오늘 밤의 긴장이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마크가 진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도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파티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합훈련장의 생활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뒤풀이가 늦게까지 이어졌던 탓에 병사들 대부분이 평소보다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호는 평소 습관대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멀리 산자락에는 얇은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팔씨름 대결, 마크의 놀란 표정,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환호와 박수.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오른팔의 근육이 아직 미세하게 당기는 것을 보니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진호는 작게 미소 지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이미 몇몇 대원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진호를 발견한 후임 하사 하나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중사님, 주무시는 동안 대원들 사이에서 어젯밤 이야기가 난리입니다. 그래. 네. 다른 팀 대원들한테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영상도 엄청 돌아다니고 있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투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일이 커지면 귀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식당에 모인 병사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팔씨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은 각자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직접 보지 못한 다른 부대 병사들은 영상을 보여달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1초 만에 끝났다며? 응. 나도 봤는데 믿기지가 않더라. 저 큰 미군을 단번에. 영상 있어? 나도 좀 보자. 휴대폰 화면에는 어젯밤 팔씨름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마크가 천천히 힘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팔이 테이블로 눌리는 장면. 영상을 보던 병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진짜 순식간이네. 박진호 중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호는 식판을 들고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평소처럼 담담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국을 먹고 반찬을 집어 먹으며 주변의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미군 병사 몇 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아침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었는데 한국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마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크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진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진호 쪽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며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크는 동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진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존경과 친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단순히 팔씨름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큰 의미로 남았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오전 9시 병사들은 각자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훈련은 전날로 모두 끝났지만 장비를 정리하고 귀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군 특전사팀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개인 장비를 점검하고 침낭과 배낭을 챙겼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침상 옆에서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개어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훈련 중 사용했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후임 하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사님, 이번 훈련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 네. 훈련도 훈련이지만 어젯밤에 중사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한테 큰 자극이 됐습니다. 진호는 배낭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후임을 바라봤습니다. 자극? 네. 체격이 작아도 상대가 커 보여도 진짜 실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습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야.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다시 배낭을 정리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생활관 밖 광장에서는 귀환을 앞둔 병사들이 모여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서로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훈련하며 쌓인 동료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마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크는 혼자였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호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진호. 진호는 고개를 들어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마크. 마크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미군 부대 패치였습니다. 부대 마크가 새겨진 작은 천 조각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내게 주고 싶어. 기념으로.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달했고 진호는 패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자신의 부대 패치를 꺼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새겨진 패치였습니다. 나도 이걸 줄게. 두 사람은 서로의 패치를 교환했습니다. 마크는 진호의 패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나도. 마크는 진호에게 손을 내밀었고 진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호,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마크는 악수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진호를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고 진호도 똑같이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후 1시 한국군 특전사팀은 버스에 올라 훈련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진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 건물 앞에서 미군 병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중 마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호는 작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훈련장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대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진호는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훈련, 어젯밤의 팔씨름, 그리고 오늘 아침의 작별.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옆자리의 선임 하사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이번 훈련에서 정말 많은 걸 남기고 가시네요. 진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네. 어젯밤 그 한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될지 아십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연합훈련 레전드로 남을 겁니다. 진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게 중사님다운 겁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훈련장은 이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것이었을까? 그는 단지 부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동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순간이 되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온 뒤에도 팔씨름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은 여러 부대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편집해서 자막까지 달았습니다. 한국 특전사 중사가 1초 만에 100kg 미군을 제압한 순간이라는 제목과 함께 진호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평소처럼 훈련장에서 후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체력훈련, 사격훈련, 전술훈련.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마크가 준 미군 부대 패치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지난 연합훈련이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는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전달된 어설픈 한국어 메시지였지만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했습니다. 진호 형님, 잘 지내시죠? 나는 마크입니다. 요즘도 팔씨름 연습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또 한 판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진호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지내.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해라. 메시지를 보낸 후 진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연합훈련을 떠올리며
그때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집과 말수는 작았지만 실력과 자존심만큼은 누구보다 큰 특전사 중사. 박진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